더불어민주당 제245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총선 과정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입니다. 아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참 많이 들은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의 최우선 과제는 그래서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어제 여당의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생 경제가 추락하는데 관료들이 TV에 나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만 하더라. 이거 야당의 얘기가 아니라 여당의 총선 평가 토론회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와 무관하게 지금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성장률이 2.2%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민생 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서민들의 급전창구라고 할 수 있는 카드론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리금을 못 갚는 기업과 가계의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도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임금 노동자 중에 20%, 즉 5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인 20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말로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민생 상황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정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서 이재명 대표께서 경제성장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이 기재부하고 언론에서 1, 4분기 경제성장률이 1.3% 나오니까 매우 화색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는 글쎄요 했습니다. 물론 지난 21년 4분기 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미국은
1사분기 성장률이 1.6%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밑돈다고 크게 실망했다는 게 시장의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미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도대체 1.6%, 미국은 1.6%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1.3% 성장한 것이 우리나라가 칭찬받을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다소 지난 4사분기에 매우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했던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있고, 특히 건설 분야 투자가 대부분의 사업장이 마무리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기상 여건이 양호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수출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성장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0.8%를 기록했고 정부 투자도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 미래 경제 성장 동력, 그다음에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될 투자 부분이 부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정부 투자는 마이너스 0.1%, 정부 소비가 0.1%이기 때문에 1사분기에 정부가 기여한 것은 0입니다. 정부는 1사분기 경제 성장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 성장에 지난 1사분기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유가, 환율, 고환율, 물가 상승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 예견돼 왔던 4월 이후에 건설 PF 현장의 이 부실 대출 문제 등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우리 경제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재정당국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다가오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 열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고요.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겁니다. 국회법 제5조의 2 그리고 2항에는 2월, 3월, 4월, 5월, 6월 1일 그리고 8월 16일 임시의 소집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국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됩니다. 또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본회의 일정은 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수단체 대표 간의 협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법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6조 1항에는 국회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즉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수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도 매주 열진 않았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했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거나 또는 교수단체 대표위원이 의장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5월 예를 들면 한 달간의 임시국회 기간 중에 본회의를 2번 연다든지 한 번만 연다든지 또는 필요하면 5번, 6번 연다든지 아니면 본회의 일정 시기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재량이 그게 법적 그게 허용된 범위입니다. 결국은 협의가 안 되면 예컨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원내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교수단체 대표인 윤재욱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열고 말고 교수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해야 안 열리는 거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국회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민과 약속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 여당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5월 한 달만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에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22대 국회에는 제대로 된 문화로 관행으로 정착돼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잘못된 것을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바라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재명 죽이기인가? 검찰 또 이재명 조준 공약 개발 관련한 국방위원 간부 압수수색. 한국일보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인즉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의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인데, 국방위원 임직원의 준공무원 성격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보가 아니라면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선 때를 탈탈 틀어 티끌 모아 태산 만들기식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묻겠는데 이재명 죽이기,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 수사 지겹지도 않습니까? 다 태산 명동 서일필도 못 될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라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왜 유독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방위원 임직원의 정치 중립 위반 운운하는데, 그럼 이번 총선에서 20여 차례 민생 토론을 하며 관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참패 후 한편으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야당 탄압, 야당 파괴 공작입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리한 야당 탄압, 이와 반대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한 제안의 감싸기에 대한 정권 심판도 이번 총선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재벌릇 개주기 식인가? 윤석열 정권 작용에는 반장이 여기 있고 과유불급 오버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일반 상식, 그것이 이번 총선 민의라는 것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말로 죽이려, 글로 죽이려, 칼로 죽이려 했어도 국민들은 그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을 정치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심판을 한 이번 총선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하여 방금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수회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 만나자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신임 정무수석 임명해서 충분하게 사전 조율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사전 조율 없이 특정한 의지 없이 만나서 모든 걸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성과 없는 빈 껍데기 영수회담을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만 찍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대표 만나주는 하해와 같은 대통령 이미지 연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능력 부족입니까? 토론 실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국정 철학 부재입니까?
종잡을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의 왕초보 아마추어리즘의 현기증이 납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태원에서 오송 지하 차도에서 거센 물결에 쓰러져간 해병대원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진지하고 성과 있는 영수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통큰 결단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성의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700일이 넘어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야 답이 왔습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참패해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영수회담 제안했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통 크게 우선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통 크게 우선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다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꺼져가는 경제 그 숨이라도 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 이렇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국민 5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그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문 닫힌 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뛰기도 했지만 현장 민심은 꼭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으니까 우리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2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경제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는 다 좋아지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경제만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께 풀어서 경제 살리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대통령께 아닌데 대통령 거라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거기에 이자 붙여서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정치입니다. 정신 차려 주시고 이번에는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국민이 낸 세금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방도를 깊이 고민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길 간곡히 요청하고 또 간곡히 국민의 명령으로 전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과 장모 지키기가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대통령의 도가 지나치니까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또한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권거래소에서 나온 자료를 검찰이 재판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 모녀 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약 김건희 13억 9천만 원 그리고 최은순 9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건희 모녀가 약 23억의 수익을 냈다라고 이게 종합거래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재판에서 제공한 겁니다. 이 재판에서 제공한 이 내용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 종합거래소에 이게 나와 있구나. 증권거래소 자료에. 그리고 검찰이 이걸 제시했구나.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은 1년형 징역을 받고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주가 조작이 있다고 재판이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 소환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 이에 대해서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주가 조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방심위가 YTN 이브닝 뉴스나이트에 이것을 보도했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주의를 줬습니다. 또 선방위는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경고를 했고, 또 CBS 박재홍의 뉴스 한판 승부, 그리고 CBS 김현정의 뉴스 쇼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징계까지 때렸습니다. 이게 선방위가 할 일입니까? 이게 방심위가 할 일입니까? 도대체 선방위와 방심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관리하고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을 방송하면 이것을 낱낱이 찾아서 경고 때리고, 그런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지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법원이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방심위, 선방위 관계자들 이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께 이에 대한 방심위 그리고 또 선방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게 국민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